네, 아는 기자 정치부 박자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우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한번 살펴보죠. 김 전 장관보다 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온다면서요. 네, 저희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말씀드리면요. 전체 분량 83쪽에서 대통령이란 단어 141차례, 김 전 장관, 그러니까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. 검찰은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었는데요. 사실상 이번 사건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. 자, 지난해 12월 3일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 대국민 담화 발표 직전 대통령실이 상당히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. 네,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죠. 이 소집 인원은 모두 11명이었는데 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. 대통령의 소집 명령은 그날 점심쯤부터 밤 9시 33분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명령은 받았는데 국무위원들 영문은 몰랐습니다. 빨리 들어와라, 이 명령만 있었던 겁니다. 밤 8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도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. 밤 10시 17분쯤에 11명 모두가 모였습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 국무위원들이 말리기 시작한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일부만 적극 말렸는데요.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,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까지요. 하지만 윤 대통령 끄떡 없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뭐라고 이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겁니까?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합니다. 이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. 대통령의 인식은 국무위원의 인식과 다르다.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는데요. 재외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.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작성해 둔 거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5분 뒤 밤 10시 23분, 지금 계획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. 이미 언론에 얘기했고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다. 나는 간다면서 담화장으로 향했습니다. 나는 간다. 이런 게 5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니까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, 그렇다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? 네, 윤 대통령이 밤 10시 40분쯤에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. 조태열 장관에게 건넸던 문서와 비슷한 걸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건넸다고 합니다.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한 뒤 보고하라, 국회 관련 각종 자금 완전 차단하라 등 내용이 적혔다고 검찰은 적었습니다. 그런데 이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시도가 있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각 4일 새벽 1시 3분이었죠. 그런데 1시간쯤 뒤에도 김 전 장관은 선관위 병력 투입 가능 여부를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재차 물었습니다.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중과부적, 그러니까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죠. 결국 윤 대통령 새벽 4시 26분쯤에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. 네,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.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